관계 컨텐츠란 결국 둘이서 뭐 할 거냐.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거리. 나 혼자 하는 거 말고요. 함께 할 거리가 뭐다? 관계 컨텐츠가 된다. 어저께 이제 2부 강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리드한다란 말에서 이 좀 더 성숙한 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결국은 이게 프레임적 문제라는 거, 이 프레임적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이 프레임적 문제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프레임적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착각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밀당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의 룰, 내 방식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길 바라는 그런 식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일종의 갑질적인 그런 개념을 진행하는 것이 프레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기 쉬우신데 사실 프레임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컨텐츠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 컨텐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컨텐츠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저렇게 설명드리면 저렇게 오해를 해서 이거를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더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 컨텐츠라는 건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계 컨텐츠라는 건 이런 지적인 정보의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외부에서 학문적으로 관계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유사과학, 유사심리학 또는 어떤 뭐 연애 기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서 이제 퍼져나간 일반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그게 마치 맞는 양 상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뭐 밀당을 해서 밀고 당기게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연애 관계 같은 부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기가 리드할 수 있다던가 또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프레임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도대체 프레임이나 프레임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로 밀당과 거의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프레임을 설명하면서 내 룰, 내 방식, 내 스타일에 상대방이 맞추고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방식을 프레임 전략 또는 프레임을 고수한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묘학에서는 관계 컨텐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자가 관계를 리드한다 해서 좀 더 성숙한 자라는 걸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밀당 또는 원래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연애적으로 이렇게 좀 오염시켜서 비슷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어떤 전략인 것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 또는 프레임 전략으로 설명하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리드한다 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서 밀당이라든가 프레임이라는 개념 대신에 컨텐츠, 관계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상묘학은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첩첩산중이라서 한영사전을 갖고 설명을 하면 영어를 모른다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독일어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존의 컨텐츠가 그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관계 컨텐츠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올려드린 이 사진은 도서관에 책을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이라든가 다양한 뭐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계 컨텐츠의 제공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지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관계 컨텐츠가 되고 그래서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착각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상명학을 이제 강의 듣던 마티네님이 이제 오늘부로 정식 수강생이 돼서 우리들 말로 상명학 학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상명학 학인이 돼서 원래는 마티네라는 어떤 상하이에 계시는 우리 이쁜 미녀분과 저는 아예 모르는 남남이었죠. 남남이었는데 이제 수강생 학인이 되면서 여기 있는 선생이란 교전이란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마티네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주 교전님 아니야? 그럼 아는 분이다. 어떤 사이냐? 그럼 나는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다. 그때 아니 그 하고만 한 사람 중에 왜 교전님이고 왜 상명학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마티네님은 나는 어떤 대인관계적으로 발전의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교전이라는 분이 제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티네님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하는 역할이고 마티네님은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역할이기 되기 때문에 마티네님과 교전이라는 저란 사이에서 관계는 누가 리드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의 입장인 교전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요런 제한된 환경의 관계를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리드성이 결정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남을 리드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착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이런 관계 컨텐츠의 제공이란 부분에서 저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자 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역할자라는 부분들이 관계 컨텐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를 쥔 자는 늘 관계에서 리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즉 누가 정보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누가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관계 콘텐츠 또는 성숙한 자 또는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하는 핵심과 직결되는 핵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역시 이거 바로 보고서 저거 뭐다 하고 바로 알아채면 오타쿠죠. 저게 바로 뭐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전집이고 그 위에는 드래곤볼의 피규어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때 되게 탐닉했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한때 탐닉해서 저거 웬만한 남자들은 다 봤을 거예요. 예?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 정도는 다 봤겠죠. 그러면 슬램덩크, 드래곤볼 같은 어떤 만화책은 컨텐츠가 아닌가요? 만화책도 똑같이 정보란 말이에요. 만화책도 똑같이 정보예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연애가 잘 될까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 드래곤볼 매니아야. 또는 슬램덩크 오타쿠야.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잘하게 된다거나 이런 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면 그게 과연 그저 정보의 질의 차이일까요? 아니 드래곤볼 같은 거 알아야 그거 연애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어디다 쓰냐. 그건 좀 수준 낮은 만화책 아니냐. 그런 건 컨텐츠라고 불릴 만한 정보가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정보가 있는 도서관에 꼽혀있는 책들, 인문학 정보, 소위 얘기하는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죠. 지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넓고 얕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대 넛 얕. 한때 무슨 유튜브 채널로도 유명해지기도 했고 책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 뭐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퍼져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 열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복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아까 이런 식의 드래곤볼 같은 정보는 뭔가 지적인 컨텐츠, 지대 넛 얏에 해당되는, 발음도 안 돼, 혀가 먹고 있네. 지대 넛 얏에 해당되는 수준 높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가 될 수가 없고, 뭔가 인문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사회, 문화, 예술, 경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정보는 뭔가 수준이 높으니까 뭐 연애 또는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적인 컨텐츠, 지대 넛 얏에 지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죠. 왜냐하면 상명학은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관계 컨텐츠를 쥐고 관계 컨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당신이 맡고 있어야 된다. 당신이 풍부한 관계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관계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일 때 당신이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아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하는 사람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겪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wä건이라고 아세요? 스피드 wä건? 유명한 짤인데 네?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 wä건. 대한민국 설명충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이게 캐릭터입니다.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와 반갑다 내 소개를 하도록 하지. 결국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스님 조심하십시오. 저놈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설명충의 기운이 보입니다. 결국 만화책을 갖고 떠들든 인문학을 갖고 떠들든 잘못 사용하면 기껏해야 맨스플레인 설명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도 제가 옛날에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하고 지원이 엄마 저 이렇게 셋이서 무슨 부대찌개인가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면서 부대찌개 먹으려고 부대찌개 전문점을 갔는데 테이블이 바로 옆 테이블하고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좀 북적대는 식당이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대학생 커플, 남자 선배와 여자 후배로 보이는 대학생 커플이 밥을 먹고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고, 남자의. 왜냐하면 밥을 먹는 내내 무슨 천문학 별자리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근데 미치겠나. 보니까 이 남자 선배라는 사람이 약간 찐따끼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잔 좀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여자를 좋아하나 봐. 뭔가 나름대로서 선배가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 여자를 붙들어 놓고 계속 무슨 천문학 얘기하고 너 별자리에 무슨 유래를 아니? 무슨 그리스 신화의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밥 먹는 내내 4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옆에 있다가 이 새끼 만나지 말라고, 이 새끼 만나지 마. 내가 막 이런 새끼 만나면 네 인생 망치는 거야. 내가 그럴 뻔했다니까. 내가 목을 졸라버릴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지적인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있어 보이고 나를 멋있게 생각하고 나와의 대화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목자쳐도 인정?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라는 그 개념 안에 콘텐츠 앞에 뭐가 붙었는지를 이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콘텐츠는 그냥 콘텐츠가 아니고 관계죠. 이해되셨나요? 그냥 콘텐츠가 아니고 관계 콘텐츠. 관계 콘텐츠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뭐야 그냥 정보 콘텐츠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 콘텐츠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비즈니스적이든 아니면 어떤 사적인 친교의 관계든 어떤 대인 관계를 잘 해내고 유혹이라든가 매력의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갖고 비유를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관계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저 혼자 떠드는 학술적인 강의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생활적으로 쓸 수 있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IQ가 높긴 하시지만 이 이해 전달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도대체 뭘로 설명을 드리면 뭐가 관계 콘텐츠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랬다가 제가 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뭔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 복합상가? 종합 쇼핑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뭐 가면 그 안에 CGV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라고 합니까? 멀티플렉스? 예, 멀티플렉스. 예. 이런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들이 현대인들이 바라는 관계 콘텐츠를 상징화시키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멀티플렉스 같은 종합 쇼핑몰 또는 이런 종합 문화 공간들이 현대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커플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그냥 뭐 추상적으로 막 에네르기 엑스맨처럼 우리 에네르기 파 쏴서 누군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데이트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의 것들은 소시민을 상대로 한 저가 물건을 파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대한민국 연인 커플들의 데이트는 밥, 술, 차, 영화, 그리고 모텔. 이 5가지를 뺑뺑이 돌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똑같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데이트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상 만나자곤 했어. 근데 오늘 만나서 뭘 할지에 대해선 딱히 정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나 뭔가 정하려고 해도 딱히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 어디를 주로 가죠? 바로 이런 멀티플렉스, 종합 문화 공간 같은 데 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딱히 오늘 데이트 때 뭘 보고 뭘 먹고 뭘 하자라는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종합 공간에 가면, 종합 문화 공간에 가면 웬만한 게 다 있다 보니까 영화도 오늘 뭘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영화관 CGV 들려서 무슨 영화 개봉하나 봐서 재밌는 게 있고 적당히 시간 맞으면 예약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패스하기도 하고 뭐 괜찮은 식당 있으면 식당 들어가기도 하고 뭐 새로 뭐 옷가게 괜찮은 옷 같은 게 있으면 들어가서 아이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 결정하기 편해서 이런 멀티플렉스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을 데이트의 코스로 젊은이들이 많이 애용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관계 컨텐츠라는 게 이런
멀티플렉스 공간의 이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관계 컨텐츠란 결국 둘이서 뭐 할 거냐에 해당되는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거리. 둘이서 뭘 할 거냐에 사용되는 것들이 뭐다? 그게 바로 관계 컨텐츠다. 함께 할 거리, 할 거리. 나 혼자 하는 거 말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자 함께 관계 컨텐츠니까 이것도 이걸 쳐놔야 되겠네. 그렇죠. 좁아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할 거리. 나 혼자 하는 거 말고요. 함께 할 거리가 뭐다? 관계 컨텐츠가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것들이 연애와 사랑, 관계성, 친교성, 친밀성 이런 다양하게 대인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벽돌, 레고 블럭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것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래서 BDSM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소수자적 성향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BDSM이 완벽하게 대중성을 가진 일반적 관계 컨텐츠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된다? BDSM. 왜 그렇게 된다? 평생 제가 그걸 어제 2부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문화 시스템, 자본주의 상품 판매 시스템 위에서 모든 소비자의 기호와 니즈는 판매자 입장에서 수정하려는 무엇이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성시되는 참의 진실로 보호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이해를 해봅시다. 제가 어제 2부 강의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엄마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두 번째는 식당 가서 밥을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똑같은 식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엄마 뭐 얼큰한 매운탕 같은 거 끓여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매운탕이 어딨냐? 이 저녁에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집에 그 국수 좀 있으니까 좀 계란 좀 이렇게 지단 풀어갖고 잔치국수 해줄 테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야, 나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얼큰한 거, 뭐, 매운 떡볶이라든가, 아니면 좀 있으면 좀 사다 줘, 매운탕 끓여줘,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지랄하네, 그러시죠. 여기가 식당이니, 뭐, 돈 내셨어요? 미치셨어요? 그럴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냐하면, 네가 먹고 싶은 건 네 사정이시고요. 네 사정이시고, 요리가 없다고, 엄마가 네 시종이냐고, 지금 집에 재료가 있는 게 국수밖에 없으니까 잔치국수도 손 많이 가 이냐나 주문 먹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탁치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수정해서 주는 밥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엄마 집밥이에요. 그날 저녁에 뭐 먹냐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대로 처먹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주는 집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당 가서 주문을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가갖고 떡볶이 주세요 그랬더니 식당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니
떡볶이 다 팔렸어 이년아. 잔치국수 줄 테니까 잔치국수 처먹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네 알았어요. 그럼 잔치국수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국자 들고 나왔고 떡볶이 떨어졌어요 이년아. 잔치국수 처먹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먹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갑자기 내가 잔치국수를 왜 먹어야 되는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손님 상대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이러면서 막 인터넷에 막 사연 올리고 사진 찍어가고 막 난리도 아닐 거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병원에 있다가 친구들이 왔어. 병문 안으로 왔는데 야 밥이나 한 끼 먹자. 뭐 아픈데 어딜 나가야 돼? 괜찮아. 야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복을 입고 링게르를 꽂고 이게 링게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옷걸이처럼 생긴 거. 이걸 끌고 동네 술집에 친구들이랑 가서 아저씨 저기 매운 닭발하고 저기 이렇게 저기 소맥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 아저씨가 나가고 주문 받다가 아이고 젊은이 아니 이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소주 먹어도 괜찮겠어요? 어디가 아픈 거야? 저기 위가 빵꾸 났대요. 위가 빵꾸 나서 술 먹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술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손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맘이지. 내가 빵꾸가 나도 내 위장 빵꾸 나는 거지 아저씨 위장 빵꾸 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손님이잖아요. 그냥 소맥 달라, 매운 닭발 달라, 술 달라, 그러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왜냐? 여기서의 관계는 가족이나 어떤 일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물건을 구매하는 자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구매자의 니즈, 구매자의 요구, 구매자의 취향에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기본적인 구조라고요. 그래서 보면 넷플릭스, 유튜브, 배달음식, 쇼핑 그 누구도 당신들한테 그거 왜 보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 옷 사지 마세요. 그 옷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요. 이 음식 별로예요. 이러면서 당신 보고 사라, 사지 마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렇게 태클 겁니까? 아무도 안 걸죠. 왜 아무도 안 거냐?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호, 취향, 내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의 사실로 절대시하는 신성불가침되는 요구로 존중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의 대접을 받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우리가 잘난 사람이어야지 그런 소비자로서의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별거 필요 없어요. 단돈 1, 2만 원 그리고 개나 소나 1, 2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니즈, 요구를 절대시하고 신성불가치하는 모든 존중, 배려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채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다? 우리 나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만큼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른 사람과 세상이 우리 니즈를 충족시켜주게 되죠. 우리가 돈 1, 2만 원만 있어도 배달음식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 있고 쇼핑몰에서 옷 시킬 수 있잖아요. 쿠팡에서 택배 탁탁 오고 아무도 태클 안 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 선택의 권한이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서 나이만큼 계속 소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자아 정체성의 능력으로 계속 포함하게 되고 그 대가로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 소비자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컨텐츠 창출의 능력이 퇴화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이런저런 사진이라든가 내용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건넨다거나 이런저런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저 소비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편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사진 몇 장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네. 뭐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입장이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 구독자라는 영상 미디어의 소비자적 포지션이 아니라 이런 매일매일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시간에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자, 이런 문화 상품의 제공자, 판매자 역할을 하게 되면 갑자기 멘탈이 나가버리죠. 왜냐? 소비를 하면서 살 때는 내 클릭 하나에 다른 사람과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내가 매력도 있고 가치도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상처 입게 되면 도덕, 상식, 매너 이런 걸 딱 따지면서 그럴 수 있니 없니 말이 되니 안 되니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니 이러면서 누군가하고 부딪히게 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계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리드하고 지배한다 해서 그 성숙함이란 제가 메모장에 올려놓은 대로 관계 컨텐츠 함께 할 거리 지금 제가 제공하는 이것도 관계 컨텐츠거든요. 이런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 제공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자기가 관계 컨텐츠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왔어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로서 클릭 한 번에 자기의 모든 니즈를 존중받아서 자기가 뭐쯤 되는 줄 알고 소비자로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결국 관계에서 이런 관계 컨텐츠 제공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BDSM 같은 여기 나오는 이런 식으로 무슨 슬레이브 성향, 프레이 성향, 밑에 마조이스트 성향, 스패킹 성향 이런 BDSM적 성향조차도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 갖고 누구하고 이상한 변태 성향의 플레이를 하는 관계 컨텐츠 소비를 하려고 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이 컨텐츠라는 건 복합 멀티플렉스처럼 누군가와 대화하고 만나서 함께 할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거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거리가 좀 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뭐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은 근데 중간에 방송이 좀 끊어져 갖고 조금밖에 진행을 못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BDSM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여성분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방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합시다.